대도시인 인천에 2,500가구에 이르는 폐가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폐가들이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밀착 카메라가 도심 속 폐가촌의 실태를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인천 남구의 주택가 골목 담벼락에 노란색 접근금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건 일주일 전쯤입니다. 폭파하는 소리요. 네, 그거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저녁에 밥 먹고. 무너져 내린 집 바로 앞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붕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추가 붕괴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 보수에 나선 지자체에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덧대 놓았을 뿐 주민들은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흐르잖아요. 자꾸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네. 네. 건물벽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청에서 불과 2km 떨어진 도심이지만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수십 채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낡은 집들을 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버려진 폐가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일반 가정집과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벽면 한번 보실까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손으로 치더라도 흙이 금세 떨어져 내리고요. 이 천장과 반대쪽 벽면도 모두 이렇게 흙벽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구도심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는 골목길을 따라 빈집만 200여 채가 넘습니다. 인구 300만 명이 사는 광역시지만 인근 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30-40명씩 줄어 이제 전교생 수는 340명 정도입니다. 2학년 2반 있고 2학년 3반 있어. 그럼 3개 반이에요? 네. 지난 2007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 주택들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면서 곳곳에는 흉가가 남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천장은 곰팡이가 쓸어서 곳곳에 녹아내렸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각종 이런 생활용품과 옷가지들이 남아있어서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지만 이 달력을 보시면 시간은 2006년에 멈춰 있습니다. 재개발 찬반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못하는 게 뭐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놓고서 주민들 설득시키라고. 버려진 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좀도둑과 노숙자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 아침에 쌀 씻히고 그러려고 밥 해 먹으려고 수돗물을 트니까 안 나와. 계란기 뜯어갔어. 응달만한 거 다 뜯어가고 노숙자들이 와서 자다가 추우니까 불도 떼다가 불도 내기도 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마을은 어둠 속입니다. 해가 지면서 거리에는 온통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켜 있지만 이 조금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 촬영용 조명을 끄게 되면 어둠 속에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가뜩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은 밤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인천시 남구와 중구, 부평구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530여 채. 이제 마을에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모두 떠난 자리에 우리 집도 낡았고 무너진 저 집처럼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데. 신도시 위주의 주택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이 구도심 지역 인구 공동 현상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 환경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 지역 주거 환경 개선책이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새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설립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주민들과 교육당국 사이에 갈등이 깊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 최대 500여 명 늘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1km가량 떨어진 기존 학교를 이용하라는 건데 학부모들은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걱정이 큽니다.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입구 앞입니다. 이곳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까지 통학로 사정이 어떨지 직접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나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니 모텔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유흥가가 펼쳐집니다. 골목 곳곳에는 성인 광고 전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길에 수없이 많은 전단지가 뿌려져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보고 아이들이 딱지치기도 하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런 곳에 어떻게 아이들의 주 통학로가 될 수 있는지. 이곳은 학교 인근 통학로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차도 위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로운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고 가는 차는 많잖아요. 근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아이들 순간순간 튀어나갈 수도 있고, 예, 안 보이는데도 사각지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인도와의 구분이 없어서.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새 학교를 지으려면 학군 내 다른 학교를 폐지하라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에 배치가 가능한데 왜 신설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 교육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신도시와 대규모 재개발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돈이문 뉴타운입니다. 이곳도 초등학생이 최대 450여 명 늘 것으로 전망됐지만 학교 설립이 반려돼 학생들은 먼 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입주를 했고요. 근데 입주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위험했던 거죠. 지난해 78곳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56곳인 70%가량이 반려됐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로 학생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이게 되면 우리 도심부는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가 없죠. 뉴타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아이들 통학 안전은 이제 담보하지 못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강행해 곳곳에서 갈등이고 신도시는 학교 신설을 하지 못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교육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네, 서울 동쪽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는 하나의 신도시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세 곳으로 나뉩니다.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이곳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와 상가는 경기 성남시고요. 또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는 경기 하남시입니다. 또 제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인데요. 이 위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생활권은 하나지만 행정구역은 세 개로 나뉜 겁니다. 위례동은 주민센터도 세 곳입니다. 주민센터 현판 위에 각각 송파, 성남, 하남이 붙습니다. 지자체가 나뉘다 보니 바로 이웃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난달 개관한 위례 신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사는 경기 하남시나 성남시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남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체력 단련실에는 하남 시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주소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고 이 아파트의 주소지는 경기 하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바로 앞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더 멀리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가까워도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실정인 거죠. 같은 신도시에 있지만 일부 학교는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내신 산출부터 고민입니다. 애들이 부족해가지고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구입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송파구만 팝니다. 손님들이 찾기를 하남시, 성남시를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못 파니까. 잔소리가 많죠. 길 하나 걷는데. 하남시와 성남시에 속한 주민은 교통 불편도 큽니다. 서울 송파 지역의 정류장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도 많고 배차 시간도 짧지만 경기도 지역은 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버스 총량제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로 출발을 해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성남을 경유해서 서울 쪽에 있는 장지역까지 가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행정안전부는 위례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과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례 주민이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 위례 주민으로서의 그 혜택이나 복지 같은 게 따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지역은 전국에 1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곳 지역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애초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완공한 왕복 6차선 도로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9년째 개통이 미뤄진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인근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폐쇄된 도로 개통을 놓고 일부 주민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화성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까지 아파트 4,000세대, 2년 후엔 모두 8,000여 세대가 입주해 유입될 인구만 3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에서 시화호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어지는 이정표마다 진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월공단 방면으로 가려면 반대쪽으로 수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 2.5km 왕복 6차선 도로가 완공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요. 벌써 올해로 9년째 이렇게 진입로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플라스틱 방호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들이 다녀야 할 도로에는 자전거들이 달리고 중앙선 한가운데서 체조를 하고 마라톤 연습도 합니다. 소유와 관리 권한이 있는 안산시가 도로를 폐쇄하면서 해당 도로는 10년째 아파트 주민들의 휴게 공간이 됐습니다. 안산시 측은 도로 폐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등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에 살았는데 저걸 개방해버리면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잖아요. 아파트가 시끄러워서 값어치가 떨어지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시끄러우니까. 폐쇄 구간은 전체 2.5km 중 약 1km에 이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부터 신호등, 각종 이정표까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요. 10년 가까이 방치되다 보니 이렇게 시설물 곳곳에서는 낡고 부식된 흔적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화성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좌회전에서 가면은 5분 거리예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통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폐쇄로 지어진 도로잖아요.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은 도로 개통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이제 활성화되면은 교통이 더 혼잡해지기 때문에 안산시와 이제 화성시가 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산시의 건설과의 내용은 전달을 했답니다. 안산시 지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말과 말부할 그 입장은 안 된다. 주민들 그 의견을 전달할 뿐이지. 안산시는 이미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도로를 다시 개통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아파트 질 때 도로를 폐쇄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당장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도시 조성과 도로 건설을 허가한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게는 인수를 해갔거든요. 지금 나서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자. 그런 정도 수준이지 해라가 안 되니까요. 도로 개통을 두고 두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양쪽 주민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쪽 지자체는 물론이고 다리건설과 신도시 조성을 허가한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최근 일부 신도시에서 상가들이 폐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 상가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물론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지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 지어진 상가 점포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에는 이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그 뒤쪽의 길 건너편에는요, 새로 지어지고 있는 상가도 있고 또 새로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상가도 있습니다. 2층에 있는 50평 규모 점포가 월세 300만 원, 서울 강남의 주택가 수준입니다. 상가 2층에 있는 식당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그 위에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대한 임대료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2달이 넘게 지났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식당에서 쓰던 집기들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업이 이어지면서 주방 가구들도 버려집니다. 요즘 이게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는 뭐 준공된 지 얼마밖에 안 돼서 한 집이 있어요, 한 집. 그래서 폐업 데가 나오긴 하죠. 아직 개발 중인 세종시의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일부 손님들은 유흥가가 발달한 대전 등으로 빠져나갑니다. 평일날 점심때만 우르르 와서 잘 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저녁부터는 아예 금, 토, 일은 꽝이잖아요. 유동인구가 적어 자영업자들이 기피하는데도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주들이 추후 상권이 살아날 걸 기대해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1년에 5%밖에 인상을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임대인 쪽에서는 그게 5년 동안 가는 거거든요. 최근 등장한 건 렌트풀입니다. 어떻게든 공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벽면에는 렌탈 프리,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들이 주르륵 붙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지 않는 대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도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뒷건물에 거기는 1년 렌트풀이 받고요. 인테리어 비용 보조를 받았어요. 장사 안 돼서 지금 막 후회가 막심하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신도시에 토지를 공급하는 LH가 상업용지에 한해선 최고가 입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가를 아파트보다 더 많이 짓는 걸 선호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상가들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공실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건물은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광고가 됩니다. 수도권 신도시인 위례와 미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도시는 트램뿐만 아니라 경전철 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내세워 높은 분양가를 받아 논란입니다. 12억, 13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이너스 1억 다운해서 내놨는데 실제로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트램, 그러니까 노면 전차를 만들기 위해 길 중간을 비워뒀습니다. 전차를 탔을 때 보이는 양 옆으로는 이렇게 상업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상가 대부분이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트램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당시 트램 부지 분담금을 합해 3.3제곱미터당 최고 1억 원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왔는데요. 요 앞에까지 분양이 다 됐었어요. 근데 보름까지 다 트램역이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상가 분양 안 받겠어요? 제대로 된 예측 없이 개발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정부가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를 만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만들었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4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8시 40분 길거리 한복판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출발지는 서울 잠실과 양재, 경기도 분당 등 다양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출근 버스입니다. 서울에서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 월급도 별로 안 주는데 굳이 여기서 왜 살아요? 오후 6시가 되자 퇴근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빠져나간 저녁 시간, 거리는 썰렁합니다. 지금은 평일 저녁 9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충북 혁신도시 번화가로 꼽히는 골목입니다. 일반 도시라면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할 시간이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리엔 사람들을 찾기 힘들고 거리 곳곳엔 임대, 분양 두 글자가 적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길게 하면 한 5개월 정도 하고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식당은 거의 다 일요일날 다 쉬어요.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충북 혁신도시 거주자 만족도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한 공사장입니다. 기존에 없던 영화관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KTX 오송역은 차로 1시간 떨어져 있고 시외버스 대부분은 오후 8시 이전에 차가 끊깁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옮겨온 공공기관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자녀들 있는 경우에는 저기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생각이 없잖아요. 실제 아파트 분양 홍보관은 텅 비어 있고 분양 홍보 때 쓰였던 풍선 구조물과 각종 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의 만족도는 그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혁신 도시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12곳이 들어선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의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텅 빈 상가엔 임대 광고 종이만 붙어 있고 기업 부지로 남겨뒀던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지만 일부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켜진 식당조차 내부엔 텅 빈 테이블만 있습니다. 방곡동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가려면 좀 멀었어요. 많이 죽었죠, 상가가.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들어온 관련 기업은 38곳으로 입주 목표 대비 5.6%에 그쳤습니다. 입점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근데 1층, 2층 위주는 저희가 외식 사업부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상황이 이런데 지자체는 또 다른 도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차로 약 20여 분 떨어진 곳에 만드는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 10곳 혁신도시에 2022년까지 4조 3천억 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로 꼽는 교통, 교육 등 생활 기반 관련 대책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에만 1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한 정부는 혁신도시에 4조 원 추가 투자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순히 양적 공세로 현재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최근에 발표됐죠. 그런데 지금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2기 신도시의 교통 기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도 채 되기 전이라 상당히 이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서 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이 여기서도 한두 명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게 되면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 2기 신도시에 포함된 건 지난 2003년입니다. 발표 이후 지하철 분당선 연장부터 GTX, 트램까지 다양한 광역교통청사진들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명이 입주한 지금까지 이중 지켜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철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로 나가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가 유일합니다.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을 교통 서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신도시에서 살기가 힘들죠. 한창 퇴근 무렵인 저녁 시간대 서울 신논현역 인근 모습입니다. 동탄행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이렇게 수십 미터씩 줄을 서 있는 게 일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서울시 반대등으로 차편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광역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많이 기다려야 되죠. 입석도 있어가지고 이게 서서 갈 때가 제일 힘들긴 해요. SRT가 동탄역부터 서울 수서로 향하지만 왕복요금이 15,000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싼 정기권은 수량이 적어 구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5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동탄 2기 신도시는 트램 등을 만들겠다며 분양대금에 교통분담금도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만 9,200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 도로 중앙에는 이렇게 널따랗게 쭉 뻗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지만 이곳은 원래 친환경 트램이 놓일 예정이었는데요. 트램도 철도 사업이다 보니까 동탄만 따로 떼서 진행할 수는 없고 주변 지역까지 경제성 검토를 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체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엔 서울 진입까지만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위례 신도시도 교통 오지로 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례 신도시 중심부로부터 30분 정도를 걸으면 지하철 복정역이 나옵니다. 현재 위례에선 유일한 지하철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신도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사실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로 통하는 복정 사거리는 출퇴근 시 수도권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힙니다. 위례 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이 계획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많거든요.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또 대학교까지 많이 갈아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2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역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교통정책 계획만 믿고 이곳에 온 주민들은 새로운 신도시 계획에 그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존 신도시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